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부, 5부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1부, 2부, 3부의 내용들이랑 조금씩 이제 연관은 되는데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서 기본 개념만 좀 빨리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 책이 가지는 이 저자가 가장 특징은 뭐냐면 심리학자인데 노벨상을 탔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벨상이 경제학상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경제학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경제학상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전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비와 공급이 곡선으로 움직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애덤 스미스의 기초 경제 이론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베르누이의 뭐 원리라는 것들도 나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결과가 확실치 않으면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동전을 던질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앞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B는 무조건 46달러를 받는다. 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A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효용 이론들을 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A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게 기존의 경제학의 이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르누이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만약에 이 표에서 1, 2, 3, 4에서 10가지의 부가 있다. 그러면 효용 단위를 함수 관계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1일 때는 10, 2일 때는 30. 근데 재밌는 건 한 단위 올라갔는데 효용이 20이 증가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간으로 갈수록 효용이 별로 높아지지 않다가 그맨 뒤에 가면 효용이 4밖에 증가를 안 해요. 왜 그럴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될 때 훨씬 더 효용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함수 관계들을 가지고 맨 밑에 초록색을 보시면은 1000만을 가진 사람이 100만을 잃는다면 효용으로 보면 4를 잃는 셈이고 300만을 가진 사람이 100만을 잃으면 효용이 18을 잃는 셈이기 때문에 뭐 이걸 논리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전망이론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의 기초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대 효용 이론은 합리적인 선택이긴 한데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람들은 손해에 더 민감하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아니어도 이런 이론이 벌써 10년, 20년 동안 많은 심리학에서 차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선택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1이 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2를 한 번쯤은 명확하게 활용을 해서 논리적인 어떤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사람들은 위험 확률을 제대로 평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추락 확률이 현저히 다른 교통수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비행기 추락 사고에 사고를 들으면 비행기 타기를 꺼려하는 증상들이 벌어지고 어딘가에서 지진이 한 번 났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선 지진이 한 번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뭐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손실이 비대칭적으로 더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달러를 따는 것보다 100달러를 잃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보통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100달러를 잃을 때보다
상대가 50달러를 잃을 때 내가 100달러를 잃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 논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놨어요. 자,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달러로 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200까지 되어 있고 이제 세로 곡선은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곡선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 밑에 보시면은 곡선이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죠. 오른쪽 위의 곡선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서 얻는 심리적인 이득적인 효과보다 훨씬 돈을 잃고 없어질 때 이 심리적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거야. 사람은 손해보기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망이론의 핵심은 보통 그 전에는 900달러를 잃었을 때의 고통은 1000달러를 잃었을 때의 고통의 90%와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사실 이런 그래프들 곡선을 보면 훨씬 더 900달러를 잃었을 때 고통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그래프에 보시면 많이 잃으면 잃을수록 곡선이 완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이 베르누이가 기대 효용표처럼 어떤 경제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낸 학자가 지금 이 책의 저자인 거죠. 그래서 회피 성향과 비슷한 게 이제 소유효과예요. 저희도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소유를 대상을 소유한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내가 한번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죠. 보통 우리가 보면 주식을 한 사람은 그 주식이 좋다, 오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주식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낙관적인 것들을 발휘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게 어떤 제품을 소비자한테 한 달만 써봐 하고 주고 나면 그걸 내가 다시 되찾아올 때 뭔가 아까운 거죠. 자기가 그동안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사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손실회피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은 뭔가 자꾸 빌려주죠. 그냥 다음에 올 테니까 써봐, 갖고 있어봐, 막 애용해봐. 이런 것들,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적으로 연관되는 작용들이야. 그래서 보통 집을 애초 구입가보다 싸게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현상 유지는 우리가 협상할 때 주로 쓰이는 것들인데요. 손실 회피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할 때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득을 보려고 그럴 거고 나는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대칭이 생겨요. 자, 그래서 타협이라는 협상이라는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양보한 것은 상대가 양보한 것은 곧 나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협상하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일단 중거점을 딱 정한 다음에 상대 측한테 당신이 이런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상대와 어떤 이제 문제에 부딪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보통 베테랑들은 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누군가 소비자를 갔을 때 언니 절대 이것만은 안 돼 했다가 나중에 그걸 양보하는 척하면 좋은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저런 걸 손해보거나 뭐 약간 피해라고 좀 뭐하지만 양보를 했을 때는 엄청난 회피 성향을 극복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차를 끼어들기나 할 때
차가 끼어들려고 악착같이 달려들면요. 그거를 안 끼워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상대는 껴들지 못하면 자기는 10km를 돌아와야 되거든요. 악착같이 껴들죠. 그러니까 안 껴주려고 나는 사실 양보해도 그만, 안 껴줘도 그만이기 때문에 보통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열심히 싸우자고 달려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이런 법원에서 붙으면 보통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악착같이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틀짜기 효과는 이게 이제 넛지 효과랑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넛지라는 또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상당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핸드폰에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핸드폰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 앱들이 탑재되잖아요. 그 기본 앱들이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절반만 남았다. 와, 물이 절반 밖에 안 남았다, 절반씩이나 남았다. 약간 이런 틀짜기 효과를 처음부터 주고 나서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긍정으로 따라가거나 부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심리적 계좌는 뭐냐면 65km를 달려가서 농구를 보려고 그랬어요. 자, 표를 사려고 한 사람은 표를 샀는데 한 사람은 친구에게 공짜표를 얻었어요. 근데 경기가 열리는 밤에 눈보라가 쳤어요. 자, 누가 용감하게 눈보라를 뚫고 경기를 보러 갈 것인가? 당연히 돈 주고 산 사람이죠. 그 심리적 계좌. 이것도 손실 회피 성향의 하나거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29분이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한테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어요. 경험하는 자아는 그야말로 지금 내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의 끝에 제가 갑자기 뭔가 요번에 KT가 마비가 됐었잖아요. 갑자기 뭐가 나가면서 마비가 되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냐면 아, 강의 완전 망쳤네.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더니 아 진짜 별로네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모든 기억으로 기억은 강렬한 것들을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강의를 아무리 재밌게 들었어도 마지막 큰 충격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는 별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시스템 원으로 움직이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논리적으로 시스템 2를 발동을 시키면 와, 내가 30분 동안 정말 좋은 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 너무 좋았는데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런 마지막 하나라든지 기분 나빴던 순간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쳤다라는 기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기억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시려면 정확하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손실회피 성향과 또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래프 곡선이 우측으로 쭉 가면서 완만하게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죠. 돈이 많으니까.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 순위가요. 나중에는 제로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점점점 많고 많을수록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그때그때 내가 경험적 자아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더니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시적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안병희도님께서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핀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부만 이루시면 그 다음부터는 돈에서 훨씬 더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내용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풀어주셨죠. 네, 수고해